지난달에 또 적금을 해약했습니다. 46번째 적금 통장이었어요. 제 이름은 박정수입니다. 올해로 68살이 되었고 작년에 40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희망퇴직이었어요. 회사에서 1년 앞당겨 나가면 퇴직금에 특별 위로금을 더해준다고 해서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어차피 1년 뒤엔 나가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면 그게 낫지 않겠어요? 퇴직금은 1억 8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위로금까지 합쳐서요. 국민연금은 월 123만 원씩 나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때문에 못 받고요. 퇴직할 때만 해도 이 정도면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40년 동안 아껴 쓰고 모은 돈이 3억 5천만 원 정도 되니까 합치면 5억이 넘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연금 생활을 시작하니 현실은 생각과 많이 달랐습니다. 우선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관리비 25만 원, 전기요금, 가스요금 합쳐서 15만 원, 휴대폰 요금 4만 원씩 2대면 8만 원, 인터넷 4만 원, 케이블 TV 3만 원. 여기까지만 해도 55만 원이에요. 그 다음엔 보험료입니다. 안보험 13만 원, 실손보험 9만 원, 종신보험 20만 원, 운전자 보험 5만 원. 보험료만 47만 원이 나갑니다. 여기에 식비가 있죠. 아내와 둘이서 아무리 아껴 먹어도 월 100만 원은 듭니다. 쌀값, 반찬값, 과일값.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파 한 단에 3천 원이에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고혈압에 당뇨가 있어서 매달 약값만 10만 원, 아내는 관절염 때문에 물리치료를 받는데 이것도 한 달에 20만 원씩 나갑니다. 이렇게 대충 계산해도 매달 330만 원이 나가는데 국민연금은 123만 원밖에 안 나오니 매달 200만 원 이상씩 적자인 거예요. 그래서 적금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퇴직하고 적응하는 기간이니까 몇 달 정도는 어쩔 수 없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죠. 작년 겨울 아내가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쳤습니다. MRI 찍고 입원하고 수술하는데 1,500만 원이 나갔어요. 실손보험에서 일부는 돌려받았지만 그래도 600만 원은 제 주머니에서 나갔습니다. 올해 봄엔 큰아들이 사업자금이 급하다며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아들 사업이 잘 안 돼서 힘든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제 자식인데 어떻게 모른 척 하겠습니까? 결국 정기예금 하나를 해약해서 빌려줬습니다. 나중에 갚겠다고 했지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지난 여름엔 에어컨이 고장 났습니다. 20년 된 거라 수리보다 교체가 낫다고 해서 거실 에어컨, 안방 에어컨 2대를 새로 샀습니다. 설치비까지 350만 원. 가을엔 추석 명절이 있었죠. 손주들 용돈, 차례상 준비, 성묘 가는 비용. 명절 한 번에 200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둘씩 돈이 나가다 보니 어느새 적금 통장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계산해보니 퇴직 후 1년 동안 쓴 돈이 7천만 원이 넘더군요. 이대로라면 5년 안에 모든 저축이 바닥날 텐데 그 후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어제는 새벽 3시까지 계산기를 두드리며 앉아 있었어요. 국민연금으로만 생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보험을 해약해야 하나, 차를 팔아야 하나. 옆에서 자는 아내를 보니 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켰는데 노후에도 편하게 해주지 못하는 게 미안해서요. 오늘 아침에 은행에 갔습니다. 적금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직원이 물어보더군요. 어르신, 자녀분들이 몇 명이세요? 아들 둘입니다. 그럼 노후자금 관리를 잘 하셔야겠네요. 요즘 자녀들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힘들어서 부모님께 의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작년에 결혼했는데 전세 자금이 부족하다며 3천만 원을 지원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때는 여유가 있어서 선뜻 줬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생긴다면 집에 돌아와서 통장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정기예금 2개, 정기적금 6개, 보통예금 하나. 작년 이맘때보다 확실히 줄어들었네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걸.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그래서 며칠 전부터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어요. 68살 노인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가만히 앉아서 돈이 나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으니까요. 어제는 동네 마트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주차 관리 일자리가 있는지. 일주일에 사흘, 하루 6시간 근무하면 월 80만 원을 준다고 하더군요. 젊을 때 같으면 콧방귀도 안 쳤을 금액이지만 지금은 그 80만 원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오늘은 구청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설명회에 다녀왔어요. 공원 청소, 교통안전 도우미, 도서관 정리. 월 30만 원짜리 일자리들이었습니다. 신청서를 받아왔는데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여집니다. 40년 동안 과장, 부장, 이사를 거쳐 상무까지 올라갔던 제가 이제 와서 거리 청소를 해야 한다니. 자존심이 상하는 건 둘째치고 이게 과연 해결책이 될까 싶어요. 월 30만 원 벌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론 30만 원이라도 없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푼돈이라도 모이면 적금 깨는 속도가 조금은 늦춰지지 않을까요? 저녁을 먹으며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일자리를 좀 알아볼까 해.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일을? 당신 나이에? 마트 주차 관리나 공원 청소 같은 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집에만 있는 것보단.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이 하고 싶으면 해요. 나는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 하면서도 눈가에 눈물이 맺힌 걸 봤습니다. 자신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여기는 것 같았어요. 허리 치료비며 생활비며 자기가 짐이 된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당신 때문이 아니야.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그래. 운동 삼아 나가는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돈 때문이 맞아요. 하지만 아내 앞에서는 그런 내색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잠이 오지 않네요. 거실로 나와 TV를 켰더니 뉴스에서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라고 나오더군요. 남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얘기였어요.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노후엔 이렇게 돈 걱정을 해야 하다니. 억울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합니다. 내일은 은행에 가서 보험을 하나 해약할 생각입니다.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크니까 놔두고 안보험이나 실손보험 중 하나를 정리하려고요. 그리고 차도 팔까 생각 중입니다. 요즘은 거의 타지도 않는데 유지비만 나가니까요. 중고차로 팔면 1,5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도 줄일까 봐요. 지금 사는 아파트가 34평인데 24평 정도로 옮기면 억 단위 차익이 나올 테니까요.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죠. 결국은 소비를 줄이고 수입을 늘려야 하는데 68살 나이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요즘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90살까지 산다면 앞으로 22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과연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아니, 버틴다고 해도 그게 사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 돈 걱정에 쪼들리며 하루하루 연명하는 게 과연 삶일까요? 어제는 오랜만에 등산을 갔습니다. 동네 뒷산인데 정상에 오르니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더군요. 저 아래 어딘가에 제 집이 있고 그 집엔 아내가 있고 통장엔 줄어드는 돈이 있고. 한참을 서 있다가 내려왔습니다. 집에 오니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그냥 산에 좀. 바람 쐬러. 저녁 식어요. 어서 앉아요. 밥상 앞에 앉으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난 행복한 사람이구나. 건강한 아내가 있고 따뜻한 집이 있고 먹을 것이 있으니까. 돈이 줄어드는 건 속상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남은 게 있으니까. 조금씩 아껴 쓰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큰 병이라도 걸리면? 아들들이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집값이 폭락하면? 이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오늘도 적금 통장을 꺼내봤어요. 남은 통장이 5개. 작년엔 11개였는데 이번 달에도 1개를 더 깨야 할 것 같습니다. 관리비랑 공과금이 밀렸거든요. 깰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이 돈들이 다 떨어지면 그 다음엔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일은 구청에 가서 노인 일자리 신청서를 낼 생각입니다. 월 30만 원이라도 넘는 것보단 나으니까요. 그리고 저녁엔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려고요. 돈은 없어도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요즘 들어 새삼 깨닫게 됩니다. 삶이란 게 참 아이러니해요. 젊을 땐 돈 버느라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 시간은 남아 도는데 돈이 없네요. 하지만 포기하진 않을 겁니다. 아직 살아야 할 날이 더 많으니까요.
비록 내리막길을 걷고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걸어가 보려고요. 넘어지지 않고 천천히 조심조심. 아내 손을 잡고. 혼자가 아니니까 어떻게든 되겠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내일도 해는 뜰 테고 우린 또 하루를 살아갈 테니까요. 돈 걱정에 잠 못 드는 68살 박정수였습니다. 그래도 말입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정말로 힘든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겠죠. 지금은 그저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